그럼 바로 한번 노키즈존과 일상화된 차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노키즈존의 시작은 2008년 한 식당에서의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로를 옮기고 있던 종업원과 아이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법원은 종업원 책임을 50%로 판단하고 총 1,100여만 원의 배상을 판결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식당에서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 혹은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들을 근거로 해서 이 노키즈존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참고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검색 엔진 G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 노키존 식당이 보통 400에서 500군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국가인권회의의 결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한 식당에서 이 노키존 식당에서 아동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13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 출입을 전면 금지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지 말라라는 권고를 내린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키존 찬성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각각 근거가 존재하는데 먼저 찬성 측은 첫 번째 여론조사를 제시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국민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노키존을 운영하는 것 관련돼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와 23년도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 비해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무려 4배가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헌법적 근거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헌법 15조에 근거하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업 선택의 자유는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내가 내 직업에서 나의 뜻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것을 바로 직업수행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 직업수행의 자유에 따라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걸 도와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외의 근거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여러분들 모든 국민들은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내가 편안하게 조용하게 식사를 하는 것도 그분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손님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노키존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아동의 안전과 사고 혹은 배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노키존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반대 근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대 근거에 따르면 첫 번째, 헌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존엄과 나아가서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용히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행복 추구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식당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배제되고 있는 아동과 아동의 부모의 행복 추구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따라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노키즈존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차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헌법 11조에도 반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헌법 37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은 그런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해야 될까요? 나아가서 과연 정말 이 노키존을 운영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인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근거는 헌법 15조에 따른 영업의 자유에 대한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 15조의 근거에서 찬성하는 입장도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헌법 15조의 근거에서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 15조에 따른 영업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익을 크게 해칠 정도의 사익추구까지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들 수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출입을 제한하는 이 노키존 운영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는 해외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캐나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노키존 식당 운영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캐나다의 토론토의 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 노키존 운영 관련해서 정책을 펼쳤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고 내리면서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동 친화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아동을 배제하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상 속의 다양한 차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어플이나 디지털 기기 혹은 키오스크 이용 관련된 차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키오스크 관련하여서 한국소비자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키오스크에 닿는 거리에 비해서 85% 이상의 키오스크가 높게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자체가 불편하고 불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노인 관련된 차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분들은 키오스크의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사례도 있고요. 조작법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바일 어플 이용과 키오스크 관련하여서 이 디지털 이용 기기 관련된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에이지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이 에이지즘을 나이를 이유로 행해지는 선입견, 편견 혹은 차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한때 틀딱이란 용어가 유행했습니다. 노인분들의 판단이 진부하다, 별로다 라는 입장들을 근거로 노인들을 차별하는 용어였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 보이지 않는 차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먼지 차별, 마이크로 어그레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지 차별이라는 것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장애인과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을 일컫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들을 근거로 헬스를 처음 하는 사람들 헬린이라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 자체를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고 헬린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주민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존재합니다. 결정장애, 꿀먹은 벙어리 혹은 저른발이 정책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편견과 불편이 섞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도 존재합니다. 멀리 온 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인 다 됐네요. 김치 잘 먹어요 등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주민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 섞인 시선을 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눈에 잘 띄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